안녕하세요. 어젯밤에 태풍이 많이 불었죠. 네, 자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바람이 몰아쳐서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공포의 밤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오롯이 이 공포와 마주서야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안전한 집이나 보험이나 내가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 아주 잘 정립되어 있는 가치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5가지 그게 뭘까? 여러분도 5가지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은 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살짝 메모해 봤는데요. 저는 인생을 잘 보낼 수 있는 5가지가 뭐냐면 몰입, 용서, 사랑, 절제, 성장 이런 정도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 내면에 어려움들이 없어야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단추는 용서가 아닐까. 내 마음에 어떠한 잔여물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안에 신선한 물을 당연히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지저분해져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용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 지망생이다 보니까 글들을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막 비난을 많이 하고 좀 많이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맘카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한 4년 정도 한 맘카페들에게 지속적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맘카페는 이상하게 정치 성향이 되게 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향기야라는 아이디로 향기나는 글을 쓰겠다 해서 매일매일 글을 올렸는데요. 유일하게 광고를 올리지 않는 그런 어,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광고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께서 저를 좀 많이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사랑 나부랭이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네가 싫다 이러면서 대놓고 인신공격과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과 이런 것들 욕설까지 일삼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이랑 이렇게 대면하고 맞짱 뜨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떠들어도 나는 간다.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당하는 걸 본 많은 주변 사람들이 좀 화를 내면서 같이 막 싸우는 일들이 생겼어요. 생기면서 도대체 당신이 저 사람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냐서부터 해서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제 2년 넘게 미움을 당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시나요? 제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예의 없게 군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좋아하는 이 마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글을 썼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가득 담겼냐면 제가 글을 쓰는 내내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조롱의 언어들을 몇 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저를 못되게 괴롭히는 것이 멈추었습니다. 예,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강성이라 가지고 정치인들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그 카페에 많이 가입돼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명성이 자자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제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글만 썼음에도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사실은 제가 먼저 용서한 거죠. 그 일 이후로 저가 그 사람한테 놓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그 용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어떤 사이트에 계속 글을 쓰고 있고 또 비슷하게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너무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악의가 가득한 이런 댓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악심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침 내내 그 사람의 댓글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왜 누군가를 미워하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불편한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앞으로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대할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용서가 됐죠. 이제 용서가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는 사랑해야겠죠. 사랑. 근데 사랑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언니가 난 정말 사랑이란 단어만 보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사랑스럽고 정말 예쁘고 예의 바르고 배려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참 쉽잖아요. 근데 사랑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나를 적대하고 나를 안 좋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정말 그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료들 중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인색했다는 거예요. 저는 1년 넘게 그들하고 일했지만 그들이 캔디 하나를 나누지 않는 걸 보면서 좀 되게 좀 많이 그 사람들의 그 인색함 때문에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매니저님은 반대로 너무너무 베푸는 분이셔가지고 정말 넘치도록 그분의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막 컵도 선물로 주시고 뭐 발포 비타민도 선물로 주시고 커피는 뭐 항상 주기적으로 사주시고 근데 뭐 월급이 우리보다 뛰어나게 많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또 저는 3번 받으면 한 번은 갚아야지 이게 이게 제가 그게 좀 성이 차더라고요. 안 그러면 조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 많이 받으니까 또 그분한테만 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한테 커피를 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너무 그 인색한 동료들이 마음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베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싫은데 정말 너무 그들한테 돈 쓰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근데 제가 그냥 커피숍에 들어갈까 말까를 한 5번 이상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나 돈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인색한 그들에게 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싫어서 괴로워하다가 그냥 결국 순종해가지고 그냥 사서 다 나눠줬는데 그냥 나눠준 것도 아니고 각자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어떤 커피 스타일을 좋아하냐 그 테이스트까지 다 파악한 다음에 제가 그걸 사서 이렇게 나눴었어요. 나중에 제가 퇴사하게 됐을 때 그 중에 한 명 인색했던 그 사람한테 받았던 장문의 문자가 있는데 정말 제 평생에 그렇게 감동적인 글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랑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제 삶에 굉장히 귀중한 그런 경험을 주었던 예였던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류의 예는 너무너무 많아서 종이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절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절제.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실 절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두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절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절제가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과 절제. 근데 저는 뭐 사랑과 희락과 뭐 평강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참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절제나 오래 참음 부분이 저는 잘 안 됐어요. 온유함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안 됐다고 늘 생각하고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분노하지 않고 화를 담지 않고 온유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절제는 사실 음식이죠, 음식. 근데 저는 야식을 절대 먹지 않아요. 네, 야식을 제 평생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서 30명이 모여서 9시에 치킨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너무 가기 싫었어요. 내가 절제하고 야식을 안 먹는다는 걸 모토로 삼고 있는데, 9시에 치킨을 먹는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가려고 했는데,
제 학생이 관계를 위해서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가서 한번 먹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음식들의 절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특히 어떤 건 내가 먹지 않겠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맥주를 조금 마셨었어요. 근데 29살까지 마셨었는데 어느 날 제가 맥주를 먹지 말아야겠다,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후로 제가 술을 안 마셨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을 봤을 때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맞아서 뭐술 먹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의사의 경고를 듣거나 그런 예가 아니면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몸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잘 받아요. 그런데 절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끊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 제가 절제해 가고 있는데요. 그 절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저는 크림빵을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하얀색 크림빵. 휘핑이 막 들어가 있는 크림빵을 좋아하는데 그걸 제가 한 달을 안 먹은 적이 있어요. 한 달을 안 먹으니까 제가 입을 벌리고 그 빵을 입에 넣는 걸 막 상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안 먹냐? 근데 제 스스로가 이게 절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살도 좀 찌고 있었기 때문에 살도 좀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최대 인생의 몸무게를 찍었다가 지금 많이 또 빠지고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느낀 게, 빵이랑 밥, 탄수화물, 그걸 줄이면 되게 많이 살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2시간, 3시간까지 운동하고 걸어 다녀 봤는데도 절대 1kg도 미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밥의 양을 줄이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그죠? 밥심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는 특히 밥이랑 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밥이랑 국, 빵 이런 걸 줄일 땐 살이 빠진다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음식의 절제, 그리고 이제 정말 절제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근데 저는 이제 표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유튜버들 중에 매일매일 그렇게 업로드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유튜브를 하루에 막 5개씩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SNS 블로그도 항상 5개에서 10개의 게시글을 올리더라고요. 매일. 지난 5년 동안. 그런 사람 못 보셨죠? 저는 되게 표현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쉽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가 어느 날 이제 절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글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맘카페 글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요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울림을 주는 말이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고 있는데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을 절제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slow to speak, quick to listen, slow to become angry 이 말을 하루에 수천 번씩 외우고 다녔습니다. 네, slow to speak, quick to listen, slow to become angry. 그러니까는 이것을 계속 외울 때마다 내 안에 뱃속에서 이 말이 툭툭 떠올라요. 그래서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이 말이 저의 입을 막는 거죠. 네, slow to speak 하면서 내 입술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말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절제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말도 정말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안 하는 것이 소금처럼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아름다운 말, 꼭 필요한 말, 들었을 때 가치 있는 말, 울림을 주고 잊혀지지 않는 말, 그런 말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할 때 하는 말이 진정한 금언이다라는 말이 들어서 지금 제 말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운동 부분인데요. 제가 운동하고 이제 적절하게 잠을 자고 하는 규칙적인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절제 그런 것들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제 몰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몰입.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요즘은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 배우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을 봉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몰입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 기나긴 시간들을 굉장히 인내하며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알게 된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할아버지셨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청년의 시절을 다 보내고 건축가로 사셨고 나중에 이제 퇴임하셔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은발이셨거든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아,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공부야. 공부요? 나는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해. 근데 아무리 해도 지겹지가 않아. 너무나 재밌어.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길에 다니다 보면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시간을 때우시느라고 장기를 두거나 또 막 남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끼어드시거나 막 자판을 버리고 술을 마시거나 여러 가지 몰입에 조금 죄송하지만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몰입해야 될 것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질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뜨개질을 한다든가 어떤 분들은 캘리그래피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막 손으로 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해요. 금손은 아니지만 좀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옷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봉틀 이것도 배워서 옷을 내가 스스로 디자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몰입하고 있는 시간은 그런 것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거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우선적인 것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몰입할 수 있는 가치는 저는 영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몰입할 수 있는 우선순위로 기도와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저는 매일매일은 좀 힘들고 이틀에 한 번씩 한 시간씩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일단 세계 기도도 하고요. 세계 평화 비핵화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정치, 경제, 문화, 또한 복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과 저의 가족들과 이런 것까지 제 주변 사람들과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한 시간이 딱 지나 있습니다. 네, 기도에 몰입.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두 장씩. 그러니까 결국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영어 성경 읽는 거죠. 읽고 그걸 메모리제이션 하면서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 몰입한 그 부분을 갖다가 제 안에 장착하기 위해서 암송. 몰입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 독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경이 이제 기독교적인 영적인 걸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몰입은 저는 넌 크리스천 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죠. 제가 예전에는 너무 영적인 것만 들어가서 좀 광신자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균형을 지키는 세상과 하나님의 균형.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끌기 위해서 책은 난 크리스천 북을 주로 이렇게 선호합니다. 왜냐면 성경의 릴리저스한 북까지 가면은 너무 이렇게 치우쳐지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에 몰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책을 요약하고 외우고 이러면서 저의 이제 작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네, 작가들 보면은요, 단순히 금방 이렇게 대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만성이죠. 예, 그래서 저도 저의 날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가 이제 아이 때와 다른 것의 기쁨은 뭐냐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분들도 우리가 키우는 이유가 어제와 다른 뭔가가 이렇게 성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에서도 성장의 기쁨을 우리는 보길 원하죠. 성장한 것을 볼 때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양육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슬프고 답답하고 왜 그럴까 원인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보여지는 성장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사실 내적인 성장, 내면의 성장 이것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여지는 성장보다는 내면의 성장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연히 일타 강사의 삶을 제가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화려한 외모와 연예인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5시간 자면서
밥도 막 꾸역꾸역 드시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성공은 했지만 과연 성장했느냐,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래서 성장,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요. 저는 예전에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어요. 잠자기 전에 법칙. 내가 잠자기 전에 나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제보다 성장하지 못했다면 잠자지 마라.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라도 더 성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선택에서부터 다릅니다. 네, 영화를 선택할 때, 책을 선택할 때, 물건을 선택할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꾀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다릅니다. 네, 이와 같이 5가지로 제가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더 중요한 인생의 키워드로 또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